자, 오늘 메인 얘기는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이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떤 일을 앞두고 있냐인데, 요즘 넷플릭스 주가 보셨습니까? 물론 많은 주식들이 이렇긴 한데 여기다가 살걸 여기다가 여기 왔어요. 450불. 와, 이걸 넘었어요. 옛날에 뭐 퍼가 높다, 가격이 비싸다 어쩌다 했는데 이거를 훌쩍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최민아 연구원께서 하신 말인데, 네가 해서 든든했다. 사상 최대 분기 유료 가입자 지난 1분기 코로나 때문에 1600만 명이 늘었어요. PPL 없죠? 와,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스트리밍 유료 가입자 수가 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좋았는데 이렇게 됐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데다가 순증이고, 저건 순증. 아예 유료 가입자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특히 최근 5년간 해외 가입자 증가율이 연평균 48%. 엄청나게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냐? 드디어 2019년 지나고 20년 들면서 북미 지역보다 글로벌 매출 비중이 커졌어요. 옛날에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북미가 훨씬 크고 앞으로 글로벌은 성장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역전됐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미국보다 북미보다 글로벌이 커졌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역별 매출 기준액을 쭉 보면은 미국도 늘긴 늘었는데 이 정도고, 나머지를 지금 유럽과 아시아, 뭐 라틴 이런 데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료 가입자 수로 보면은 사실상 북미는 끝났어요. 얘네들은 비싼 걸 많이 봐서 아까의 매출이 오르는 거고, 사실상 유료 가입자는 끝났고 앞으로는 이거, 지금까지는 또 유럽이 해줬거든요. 유럽이 해줬는데 요 근래에는 아시아가 해주는 게, 북미는 끝났어요. 사실상 얼마 늘어나는 게 없죠. 이제 웬만큼 다 본다는 거지, 볼 만큼은. 물론 앞으로 한 번 더 점프할지 모르겠지만 유럽이 한 번 해주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물론 이 아시아라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나 일본은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냐? 일본은 하여튼 희한한 나라예요. 좀 독특해. 이 중국이야 당연히 OTT 시장에 못 들어가게 문을 막았으니까 못 들어가는데, 일본은 뭐가 1등을 하냐? 지금 훌루나 아마존 같은 데가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왜냐면은 훌루 같은 경우에 니온TV가 사가면서 일본식 컨텐츠를 많이 보여줘. 그렇다고 훌루가 잘 나가요. 일본은 희한한 나라야.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생각하고, 중국은 당연히 문을 닫았으니까 토종 기업들이 쭉 다 갖고 있는데, 얘네 중국의 사이즈를 잠깐 보여드리면, 유머 사이트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봤어요. 무슨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죠. 1등에서 2등까지 쭉 전화투표, 문자투표 부탁드리는 그런 경전대회를 했는데, 이게 1등이 중국판 프로듀서죠. 자, 총 투표수가 얼마 나왔냐면요, 2억 5,531만 7,443표.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도 이거 유머 사이트에서 봤는데 2억 5천만 표가 나왔어.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들고,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정말 중국 개인 방송도 마찬가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도우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아프리카나 트위치 이런 건데 하루 평균 활성 사용자가 1,500만 명. 제가 그래서 가서 스샷을 몇 개 갖고 왔어요. 실제로 보여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자, RNG의 밍이라는 선수가 개인 방송을 켰습니다. 삥에 롤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보는 사람이 254만 명. 실시간 보는 사람. 이게 1등이냐? 1등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퍼온 거야. 그냥 이런 데서 갖고 온 거야. 254만 명. 저분이 1등이라는 게 아니라 대충 퍼오면 100만, 190만, 180만, 240만, 130만, 150만. 여기 참고로 10만 아래는 쩔입니다. 쩔이. 여기서 학고방이라 그러죠. 10만 아래는 그 앞에 안 나와요. 저 뒤에 넘어가야 나옵니다. 중국에서 할걸. 게임만 그러냐 해서 또 딴 것도 가서 봤더니 보면은 200만, 110만, 109만, 97만. 엄청나죠, 엄청. 지금 개인 방송 시장 규모가 이게 2020년 기준으로 7조랍니다. 중국말을 배울 걸 그랬어요. 하룻밤 수입이 6천만 원. 허허허허,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판 아프리칸 TV에는 YY라 그래. 연 168억 버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참고로 이 YY라는 데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었는데 한창 잘 나가다가 떨어졌다가 최근에 많이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상장이 돼 있는데, 물론 요즘에 좀 문제가 많이 있죠. 여기 좀 이따 더 드리고, 1위 한다는 분은 BJ 파피장 여자분이죠. 7분 광고료가 38억이랍니다. 중국에서 할걸. 야씨. 2017년 뉴스예요. 7분 광고해주는데 38억. 그렇다고 합니다. 이분의 생방송을 보는 접속자 수가 2천만 명. 야, 서울의 2배가 이분입니다. 이분 여성분이에요. 이분. 뭐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요즘에는 라이브 방송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인터넷 방송 라이브 퀴즈쇼, 우리로 치면은 막 1억 걸고 퀴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트위치나 아프리카에서 1억 걸고 퀴즈 하는데, 그러면은 문제 하나 1등 한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브 퀴즈쇼 끝까지 다 올라간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문제를 풀면은 1억이었어요. 자, 문제가 뭐였냐? 만약 어제가 내일이면 정말 좋겠다. 오늘이 금요일이라면은 진짜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요? 1억짜리 문제입니다. 1억. 제한시간 뭐 1분이나 30초 있겠죠. 째깍. 어제가 내일이면 정말 좋겠다. 오늘이 금요일이라면 오늘은 진짜 오늘은 대체 무슨 요일일까?
땡! 자, 여러분들 1억에서 탈락으로 알겠습니다. 무려 15,621명이 맞춰서 만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해답은 이거죠. 전 답을 봤기 때문에 어제가 내일이면 정말 좋겠다.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어제는 목요일이에요. 어제가 내일이면 좋겠으니까 오늘은 언제입니까? 내일이 목요일일 때죠. 그러니까 오늘은 수요일이죠. 라고 하는 게 답이랍니다. 자, 라고 하는 게. 뭐, 문제를 이해하고 자시고 없이 빨리 풀었어야 돼서. 그래서 수일합니다. 자, 그렇다. 나도 모르겠어요. 답이 그거래요. 저게 1억짜리 문제였으니까, 알아서 풀으시면 되고요. 하여튼, 중국판 아프리카는 지금 2019년 6월 기준으로 이미 가입자가 1억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에 텐센트가 저 아이치라는 데 투자를 합니다. 이 투자를 하는 게 꽤 큰 뉴스인데, 참고로 저희 지금 아이치라는 데 분식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얼마 전에 그 분식 이슈가 있었어요. 중국판 넷플릭스, 중국판 스타벅스는 진짜 분식으로 해서 나가리 됐잖아요. 이거 중국판 넷플릭스는 아이치까지 분식 회계가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사슴은 날라갔죠. 물론 아이치는 근거 없다 그러고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가 안 나온 거 봐서는 진짜 근거가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 아이치라는 데가 뭐 하는 데였냐면은 우리로 치면 이거 별에서 온 그대가 그렇게 중국에서 히트를 치고 태양의 후예가 그렇게 중국에서 히트를 쳤다는데 요거 배급한 데인데, 텐센트가 저기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큰 뉴스인 게, 왜냐면은 지금 중국 OTT 시장에 쟤네가 1등이고 텐센트가 사실상 2등인데 1, 2등이 합친 거예요. 1, 2등이 합치면은 중국 OTT 시장의 한 35%에서 거의 40% 정도까지 점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국판 넷플릭스를 만든 거죠, 텐센트가. 한마디로 중국판 넷플릭스를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넷플릭스나 애플 플러스나 디즈니 플러스하고 싸우겠다. 중국이 자기들 문은 닫고 밖에 나와서 싸우겠다. 이거를 선언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글로벌 어떤 OTT 플랫폼의 맹주가 되겠다. 넷플릭스하고 돈은 많으니까 싸움을 선언을 한 건데, 야, 니들,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중국스러운 내용이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글로벌하게 나가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한 자본대하고 싸움이 될까? 그 생각하니까 그럼 어디로 나가겠어요, 중국이? 요즘에 그래서 나오는 말이, 저 텐센트가 투자한 아이치가 동남아로 우선 진격을 할 거다. 여기는 통하거든. 여기는 비슷하잖아. 붙어 있으니까. 게다가 이쪽이 우리가 알기를 우습게 하서 그렇지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물론 넷플릭스가 먼저 들어가서 상당히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넷플릭스하고 싸워서 이기겠다. 지금 31%입니다. 넷플릭스 점유 시장이. 넷플릭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8개국의 컨텐츠를 100개 이상 내겠다라고 둘이 지금 박터지게 싸우기 직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12조 원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더 커지겠죠. 미국, 중국의 스트리밍 강자들, 이름을 이렇게 썼지만 아까 저기 텐센트가 넷플릭스하고 싸우겠다고 내려오고, 디즈니건 뭐 텐센트건 애플이건 질 수 없으니까 동남아로 들어와서 동남아가 갑자기 격전지로 보이고 있다. 어차피 뭐 텐센트 그게 미국 가서는 안 될 테니까, 그렇다고 넷플릭스가 중국에 들어갈 수는 없을 테니까, 유럽에서 싸우기에는 또 중국에는 문제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동남아시아에서 잘 나갈 것 같은 컨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딜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은 물론 자기가 만들면 되는데,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잘 먹히는 데를 생각을 해보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보면은 더킹이 우리나라에서 망했거든요. 죄송한 얘기, 망했다고 하면 너무하다. 실적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아서 부진했는데, 문제는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나이지리아에서 1등이야.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니 왜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1등이에요. 이거 희한해요. 우리나라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의 더킹이 보면 우리나라에선 부진했죠. 1등을 얼마 못했어요. 조금 1등하다 금방 내려간 탑10에 우리 들었지만, 얘네 나라에서는 좀 회색바죠. 요렇게 대만, 한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는 심지어 말레이시아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필리핀에서도 뭐 엄청나고. 아니 나이지리아 뭔데? 나이지리아도 갔었네.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기서 잘 먹혀요. 그래서 사실은 걔네가 실적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들이 주가도 안 좋고. 왜냐?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최근에 대작이라고 만든 것들이 줄줄이 성과가 안 좋았어. 한마디로 우린 이런 생각을 해요. 드라마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주가도 사실 이랬어요. 드라마 퀄리티가, 야, 이게 뭐야 이게. 대작들이 나한테 줄줄이 안 좋았거든. 근데 문제는 이 제목이 너무 안 돼. 출근은 동남아. 그런데 드라마 퀄리티가 하향이 돼도 이 동남아에 먹히더라, 뭐 이런 제목이잖아요. 우리 한국증권 리서치센터 이게. 야, 그런가? 그런가 싶긴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드라마 퀄리티를 하향 이슈를 생각을 해서 가격을 낮추는데, 알고 보니까 잠깐만, 야, 그 퀄리티로도 하면 말이 이상하지. 이게 동남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잘 먹히고 있더라. 그리고 쟤네 보니까 거기서 박 터지게 싸우네.
야, 그러면은, 야, 잠깐만. 조금만 잘 만들면, 조금만 정말 잘 만들면, 뭔가 되지 않겠냐. 싸우고 있어요. 뭐를 싸우냐? 우리나라 한국인들, 야, 쟤들 만드는 게 조금 요즘에 아닌 것 같아.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 야, 쟤들 좀만 잘 만들면, 뭔가 저쪽에서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한국 컨텐츠 수급이 경쟁이 심화됐다는 건데, 조금 더 레포트 하나 보여드리면, 아시아 지역이 격전지로 떠오르고, 누가 보더라도 향후에 자기들 실적을 가를 결정적인 지역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아시아 스트리밍 매출이 엄청나게 높고 전 지역 중 가장 높은 매출 및 가입자 성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컨텐츠 제작이 대부분 막혔어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막혔는데 이거 지금 넷플릭스 실적 발표의 기자 질문 내용입니다. 넷플릭스 왈 현재 전 세계에서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아이슬란드 단 2개다. 딴 국가에서는 막혀있다. 한국과 지금 이 아이슬란드 2개에서 중점적으로 만들어서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됐던 간에 얘들이 망하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더킹이 나왔고 뭐 제이 컨텐츠리는 5월부터 4편의 드라마가 지금 동시에 나왔고 올해 26개가 나갈 예정인데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세계 글로벌 OTT들이 마찬가지인데 전반기엔 좋았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봤단 말이야. 그래서 하반기에는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근데 하반기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좋은 컨텐츠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컨텐츠 제작이 중단됐어. 근데 한국에서는 만들고 있네? 아이슬란드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굉장히 큰 기대를 들고 있다는 것과 사실은 이게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굉장히 목을 걸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텐센트가 주된 경쟁 대상이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가 사실은 주된 경쟁 대상이죠. 여기를 굉장히 의식을 하는데 디즈니는 누가 보더라도 자기 컨텐츠가 많잖아. 넷플릭스보다 자기 컨텐츠가 훨씬 많기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가 안 만들어져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반면 여기는 오리지널 컨텐츠가 무조건 필요해요. 돈이 무조건 많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넷플릭스가 돈을 훨씬 많이 쓰죠. 디즈니보다 훨씬 많이 쓰는데 오리지널 컨텐츠를 지금 만들고 있는 데가 한국인데다가 동남아시아에 먹히는 데가 또 한국을 생각하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자 슬슬 오고 있습니다. 뭐가 오고 있냐? 그분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미 일본에는 진출했습니다. 5월 24일 뉴스죠. 6월 달에 진출 예정이에요. 슬슬 디즈니 플러스라는 거대 기업이 일본에 진출했고 한국 상륙이 빨라지나 내년으로 생각했는데 올해 말 예상하고 있어요. 지난 2월에 이미 한국 지사는 문을 열었고요. 올 하반기에 또는 내년 초면은 올라올 걸로 생각이 됐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신업체들 디즈니하고 어떻게 손을 잡으려고 난리 났습니다. 왜 난리 났냐? 위력을 봤거든. SKT도 손잡으려고 그러고 KT 손잡으려고 그러고 LG U+ 손잡으려고 그러고 옛날에 한번 이 위력을 봤어요. 어디가? LG U 플러스가 넷플릭스와 손을 잡아서 이런 거 만들어냈었죠. 여기 보시면은 LG U+ 하시는 분들 알 겁니다. 요 버튼 있어요. 버튼 누르면은 LG U 플러스 TV에서 넷플릭스가 보이는 거 요거를 독점적으로 손을 잡아갖고 정말 재미를 많이 봤죠. 이때 LG U 플러스가 처음 손을 잡았을 때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20만 명이 안 됐어요. 20만 명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지 않냐고 생각됐는데 알고 보니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쭉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300만 명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200만 명은 넘은 것 같고요. 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디즈니 들어올 때는 지금 뭐 통신 3사가 전부 다 자기들하고 손잡아달라고 열심히 힘을 쏘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다 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디즈니 플러스가 오고 아무리 넷플릭스가 와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가장 큰 이슈가 토종 OTT들이 모아서 이렇게 만두처럼 모아서 SKT가 웨이브라는 걸 냈습니다. 오, 이게 지금 우리나라 1등이에요. 푹과 옥수수를 합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데하고 싸우자고 애플하고 싸우자고 뭔가 모아서 물론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현재는 1등이에요. 현재는 1등. 게다가 디즈니만 와도 이 심상치 않은데 2020년 2월에 따끈따끈한 뉴스가 떴었죠. 애플 플러스가 담당자 채용을 공고를 냈습니다. 자, 한국 담당자 채용 공고를 냈어요. 자, 뭐라고 냈냐면은 영화 업계의 경력을 요구했으며 비디오 컨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저도 이해도가 높은데 영화 업계 경력은 없지요. 에이씨. 아깝다. 냈습니다. 한국 서비스 개시가 임박했다. 2020년 2월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잠깐 디즈니 들어와, 애플 들어와, 우리나라 뭐 웨이브네 뭐 옥수수네에서 싸우겠다고 하고 있어. 지금 텐센트는 텐센트대로 동남아시아 진출하겠다고 한국 컨텐츠 사오라 그래. 넷플릭스대로 만드는 게 한국밖에 없는데 저 동남아시아에서는 텐센트가 싸우고 있고 한국이나 이쪽 아시아에서는 디즈니 들어오겠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한국 상륙이 시작된다. 지금 국내 미디어 시장은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컨텐츠 시장 자체는. 사실 이걸 보면은 환경 자체는 진짜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들의 뭐 배우들의 뭐 아니면 웹툰 만드는 분들의 환경 자체는 지금 진짜 옆에서 보면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환경 자체는 끝내주죠. 게다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 입만 달라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야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야 뭐 어떻게 안 될까 하고 이렇게 잉크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야 우리도 뭐 이러고 있어서 게다가 만약에 이게 다 들어와서 정말 뭔가 펼쳐지면은 국내 시장도 드디어 TV 위주의 시장에서 OTT 위주의 시장으로 2020년대는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약간은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TV와 OTT가 균형점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 변곡점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영업 환경 자체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컨텐츠 업체라 그러면 제가 이 업체들이 좋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얘기하는 1, 2 업체들을 보여주면 1위는 여기죠. 스튜디오 드래곤. 처음에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면서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게임 회사거나 스타트업이거나 사장님의 취향이 좀 독특한 회사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름을 짓는 데가 없었거든. 요즘엔 좀 있습니다. 요즘엔 좀 있는데 옛날에 예를 들면 뭐 대성화학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LG전자 이러든지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이래갖고 물론 그 당시에 뭐 초록뱀 뭐 이런 것도 있었긴 했는데 처음에는 그 농담인 줄 알았지만 하여튼 굴지 회사고요. 이게 어떤 회사냐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CJ ENM의 자회사입니다. 사실상 드라마나 이런 거 콘텐츠 제작하는 스튜디오 드래곤 자회사로 나온 데인데 넷플릭스하고 아무래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하고 주식을 서로 5%를 공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5%의 대주주가 넷플릭스가 됐습니다. 물론 CJ ENM이 거의 66%를 들고 있고 넷플릭스가 5% 정도 들고 있는데 아까도 봤지만 환경은 멋지잖아요. 주가가 이 모양이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도 잠깐 살펴볼 텐데 물론 지금 CJ ENM 같은 경우에 뉴스가 잠깐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식을 팔고 있어요. 블록딜로 팔고 있는데 8% 정도를 얼마에 팔았냐? 할인율 9%. 가끔 주식시장에 보면은 블록딜로 주식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기관을 대상으로. 이거 전문적으로 해서 돈 버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에. 예를 들면은 어느 날 4월 6일날 할인율 8만원짜리를 73,000원에 기관에다가 대량으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에다 팔면은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주주들이 싫어하잖아요. 대량으로 팔면.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한테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판매 금지 걸어놓고 할인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주식을 1,600억 정도를 팔았어요. 왜 팔았겠어요? 당연하겠죠. 이거 때문이겠죠. 걔네 그쪽이 드라마만 만드는 게 아니죠. 극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CJ는 CGV를 갖고 있고요. 조금 이따 말할 J컨텐트리는 메가박스를 들고 있죠. 거기가 당연하겠지만 마이너스 92%가 났기 때문에 여기다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왜 주가가 저렇게 안 좋았냐. 우리가 보기엔 누가 보더라도 최근에 대작만 나왔다 하면은 주가가 빠져. 상당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 아스달 연대기 나오니까 신저가로 빠져. 신저가로. 야 아스달이다 하고 올라가다가 나오니까 잠깐만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뭐야. 야 더킹이다 하고 이렇게 뭐 영원의 군주 뭐 말 타고 갑자기 도시를 달리니까 이렇게 빠졌어. 아니 이게 뭐 저도 보지 않았지만 뭐 광고로만 봤지만은 갑자기 도시에서 백마탄 왕자님이 야 진짜 판타지죠. 판타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백설공주 아니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를 백마탄 왕자님이 갑자기 도시 한가운데 등장을 해서 이 막 칼 들고 싸우죠. 이렇게 뭐 직접 황제께서 뭐 이렇게 물리치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빠져요. 이렇게 아 우리나라에서는 그 옛날에 보지만은 아스달 처음 나왔을 때 뭐 기대감 뭐 이렇게 했다가 한번 나온 다음에 목표가가 동반하향이 됐습니다. 세상에 동반하향이 됐고 뭐만 하면은 일단 대작만 나오면은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드라마 퀄리티 내용 막 나오고 이러면서 내려갔는데 또 있죠.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들이 옛날에 국내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스트레스를 덜 받았어요.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넷플릭스가 됐건 텐센트가 됐건 누가 됐건 전 세계 OTT 시장에 참가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컨텐츠를 원하니까 걔네 눈높이에 맞는 걸 맞춰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대작을 만들어야 돼. 대작.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선으로 돈을 받고 들어간단 말이야. 뭐 아시아가 됐건 뭐 어디가 됐건 무조건 글로벌하게 통할 대작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즘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죠. 옛날에 저 정도 만들면 욕을 안 먹었는데 또 제작비가 미쳐 돌아가죠. 왜 한자로 안 쓰냐고? 그 제작자까지 한자로 쓰다가 분명히 제가 뭐 한자 이렇게 약간 틀리거나 하면은 전원 보세요 뭐 이런 게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거는 그 한자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하죠. 앞에는 한자 뒤에는 잉글리시 이 정도는 하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대작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제작비가 미쳐들어. 작년 2019년 12월 있습니다. 제작비가 얼마가 됐냐면은 지금 상장 후 최고 88.3%. 매출과 매출 원가 비중이 88%. 버는 게 12%예요. 500억의 매출 일으키면 제작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450억 원 된다는 거예요.
야, 잠깐만.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배우들의 몸값이 부럽습니다. 형님들 진짜 부럽고. 여러분들 배우 하세요, 배우. 지금 우리나라 배우의 그 몸값과 세계에 쏠린 시선이 제가 보기에는 그 당군 이래 최대면 뭐하고 국가 설립 이래 최고로 올라갔어. 대한민국 설립 이래 몸값이 가장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펄 수 있으니까. 지금 어마무지하게 올라왔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넘었어요. 이제 충무로 몸값 하나 찍는데 지금 10억 플러스 10억은 무슨 소리냐면은 서울시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이죠. 자, 그거를 넘었습니다. 출연료가 일단 A급이면 10억 플러스 번거 10%. 옛날엔 얼마였냐? 불과 4, 5년 전만 해도 77 또는 66이었는데 이제는 10시대 기본 10억 플러스 10% 인센티브까지. 요즘엔 더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이 계속 붙잖아. 넷플릭스도 달라 그래, 텐세도 달라 그래. 지금 다 막혔어. 딴 데는 제작도 못해.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해야 돼. 이게 한국에서는 조금 욕을 먹어도 아시아에 통할 것 같아. 또 만들어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12 플러스 10이 나왔어요. 12억에다가 10%. 왜냐하면은 신인 발굴 뭐 이런 거 좋긴 한데, 야 지금 뭐 400억짜리 500억짜리 글로벌하게 통해야 될 대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인을 쓸 수가 없잖아. 어느 정도 보장된 사람을 써야 돼. 어쩔 수가 없어. A 플러스를 써야 돼. A 플러스를. 그러니까 최소한 A 플러스와 그 아래에 있는 B나 C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상당히 죄송한데 그 돈으로만 따지면은 등급이 나눈 이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 하냐면은 이제는 12, 12 아마 조금 있으면은 12, 10이나 15, 10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드라마나 우리나라 영화가 이게 진짜로 성공을 해서 글로벌 OTT들이 야 이거 아시아에 무조건 먹힌다. 아니면은 심지어 미국이나 뭐 유럽 때도 좋아하더라. 이러면은 아마 15, 10도 아니고 이거 뭐 30, 10 심지어 50, 10도 갈 수 있어요. 진짜 무조건 먹힐 수만 있다면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제작비가 어마무지하죠. 평균 제작비가 이미 100억 원이 넘었고요. 영화 흑자 행진 이미 중단이 됐죠. 물론 우리나라는 멀었습니다. 자, 중국 배우들은 드라마 한 회 찍으면, 자, 한 편 찍으면 100억입니다. 2000일. 아, 중국은 그렇다고요. 아, 중국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환경은 너무 좋은데 지금 어쨌건 가격은 올라갔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들은 이걸 만들어요. 이거만 되면 진짜 뭐 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요구하는데 정말 많거든. 단가도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뭐 몇 월에 몇 개 지금 줄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만 성공을 하면, 이거만 예를 들면 더킹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기대 대비 시청률이 높지 않고 아스달 때도 사실 손해를 안 봤어요. 손해를 안 봤지만은 뭐 평판은 깎아 먹은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드라마 퀄리티가 하향돼서 지금 우리나라 주가도 안 좋고 시청률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과연 동남아에는 이게 퀄리티가 올라가야지. 하향해도 동남아는 먹힌다 뭐 이런 건 조금 그렇고요. 퀄리티도 올라가서 동남아에서 아니면은 저런 우리 글로벌 OTT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과, 자 그러면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환경은 진짜 멋져요. 정말 성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묘수만 하나 두면 되거든요. 자, 2020년 주요 라인업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제목이 사이코지만 괜찮아. 왜 굳이. 약간 제목이 좀. 이게 옛날 사이보그지만 괜찮아가 생각이 나는데. 나 잠깐만. 잘 되겠지? 잘 될 겁니다. 뭐, 김수현 형이 있으니까 수현이 형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비밀의 숲. 우리 조승우 형, 배두나 누나. 잠깐만. 요즘 좀 침울해 보이는데. 하여튼 뭐 잘 될 거니까. 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남주혁 형과 수지 누나. 제목은 스타트업. 뭔가 청춘 드라마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병원이 형 나오죠. 숨겨놨던 비밀병기. 중간에 박소담, 박보검 형님들의 청춘 기록. 이진욱, 송강, 이시영 누나, 권투하시나 나오는 스위트홈. 자, 하여튼 요런 게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최소 A급에서 S급 되는 스타들의 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만 만약에 진짜 뭐 하나만 제대로 드라마 퀄리티 하향한 게 나오면 안 되고 정말 잘 되면은 기회는 지금 펼쳐진 환경은 진짜 멋지다. 물론 망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얘네 주가가 보면은 이거 애널리스트이 그려놓은 거, 대신증권 형이 그려놓은 건데, 선샤인 아래가 이게 주가죠. 이거 시청률이고, 아스달랜드 델루나 연대기 사랑의 불시착 더킹 이렇거든요.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정직하잖아. 이게 너무 정직한 감이 있어서 환경은 멋지다. 뭐 하나만 되면은 할 수 있는 환경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뭐 수지 누나나 뭐 보검이 형 뭐 아니면은 뭐 병원이 형님들이 해서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물론 컨텐츠 회사이기 때문에 퍼 자체는 지금 한 50배. 그 옛날에는 85배였어요. 이게 퍼 하단에 온 겁니다. 50배면은 싸다고 형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왜 싸요? 그랬더니 역사적으로 100배 이상이었다.
그런가? 뭐 그런 값죠. 역사적으로 100배 이상이었는데 50배 오니까 저렴하다 뭐 이런 기적의 논리가 있긴 합니다. 뭐 그런 논리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현재 그런 상황이고 다른 업체도 보여드릴게요. 자, 제이 컨텐트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처음 들어보시면 안 됩니다. 전 이거 처음 봤을 때 요거만 보고 그 아가방 같은 애기용품 회사인가 뭐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었는데요. 자, 아닙니다. 잘 보시면 중간에 컨텐츠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참고로 메가박스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거 뭐 하던 회사냐? 모르겠다. 나이만 형도 이거 모르겠다. 형님들도 다 원래 아시는 회사예요. 뭐였냐면은 그 쭉쭉 가다 보면은 옛날에 그 우리가 지하철만 타면은 500원 내고 하나 봤었던 우리 일간 스포츠 형이 옛날에 이거였죠. 일간 스포츠를 중앙일보 형이 촉 산 다음에 컨텐츠 회사로 바꾸셨어요. 자, 이렇게 옛날 형님들은 조금 그 익숙한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아래 뭐가 있냐? J 컨텐츠리 아래 JTBC가 있죠. JTBC 스튜디오. 정산회담이라는 그 시대의 명작, 정말 그 뛰어난 명작이었는데 아쉽게 그 바쁜 스케줄 때문에 문을 닫은 시대의 명작을 만들어낸 JTBC라는 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메가박스가 있어요. 정말 시대의 명작이었죠. 아,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가박스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좋을 수가 없죠. 메가박스의 매출액이 전체 얘네 과반수 이상입니다.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죠. 이슈는 이런 게 있어요. 메가박스가 IPO를 하려 그래 했는데 투자자를 못 잡아서 지금 투자자가 나올 리가 없죠. 이 코로나 와중에 IPO가 될 리가 없기 때문에 딱 보면은 제 콘텐츠리 매출 비중에 여기가 영화가 메가박스입니다. 메가박스가 60%가 넘기 때문에 지금 좋을 수는 없어요. 이쪽이 40%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얘들이 뭐 만들었었냐? 이런 거 만들었죠. 훌륭하다! 자, 스카이 킹카이 캣을 만들었고요. 또 뭐 만들었냐면은 요즘에 태원이 형 클래스, 태원 형이 클래스가 좀 있죠. 최근에 정말 이슈가 됐던 부부의 세계, 부부를 좁은 곳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 알려주고 이런 걸 만들어서 요즘에 갑자기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나눠야겠죠. 나눠야겠죠. 영화관과 일찍이 합치고 있었는데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영화관은 코로나 맞고 이거는 뭔가 그래도 안타를 치고 있으니까 옆에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보니까 뭐 넷플릭스하고 손잡고 쿵짝쿵짝 하면서 4년에 뭐 몇 개를 만든다는 둥, 뭐 애플 플러스가 들어오고 디즈니가 들어오고 우리나라 웨이브가 되면서 뭐 주문할 게 많다 그러는 둥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도 나눠야겠죠. 나눠서 많이 받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된 거를 조금 쪼개서 이쪽으로 컨텐츠 만드는 거를 사실상 몰빵을 해서 결론적으로 바라는 거는 우리도 이런 거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와 3년간 20편.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일단 니들 하는 거 좀 보자. 3년간 20편 콜하고 일단 보는 겁니다. 20편 보다가 야 이러면 이거고요. 오 하면은 이거죠. 일단 이렇게 해서 맛을 보는 겁니다. 맛배기를 보기로 했어요. 당연히 제 컨텐츠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죠. 글로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이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뭐 디즈니, 애플 들어오고 텐센트 들어오고 뭐 동아시아 미쳤고 뭐 아시아 미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많이 받기 위해서 방송 사업을 일원화해서 아마 궁극적으로 JTBC 스튜디오까지 다 합쳐서 컨텐츠 회사로 드라마 시장 컨텐츠장에 공룡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을 테고 이미 해외 판매 비중이 50%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목표는 꿈과 희망은 꿈과 희망입니다. 이거 진짜 실적 아니에요. 기대치입니다. 기대치. 여기서 이렇게 되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부부의 세계라든지 태원이 형 클래스 이런 것처럼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는 대작 한두 편이 성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PPL 없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넷플릭스 처음 봤을 때 이게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서 보면서 이게 수백 편이 있잖아요. 수천 편이 쫙 가려고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OTT 업체들이 일단 어려울 것 같고 야 진짜 어렵겠다. 진짜 어려운 싸움을 하겠다. 컨텐츠 제공하는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정말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는 아시아에 통할 수 있는 정말 우리 한국 탑 컨텐츠가 돼서 이 맨 앞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상실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서 와 이거 워낙 대단한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것 같지만은 해볼 만한 도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각본도 잘 써야 되고 수준이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마 이게 지금 넷플릭스 컨텐츠 투잡인데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컨텐츠에 만들어내는 드라마의 질이 생각보다 글로벌하게 통하지 않거나 아시아에서도 외면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가겠죠.
해볼 만한 기회다. 해볼 만한 베팅이긴 한데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아니면 뭐 다른 글로벌 OTT에 들어가서 그 컨텐츠를 보면은 좀 솔직히 기가 죽어. 와 진짜 이거를 싸울 수 있을까라는 기가 죽긴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한국형 컨텐츠가 맨 앞에 오게 되는 그날이 되면은 아마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 기회가 지금 2020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대전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OTT 시장으로 뭔가 이게 바뀔 것 같고 과연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물적 분할해서 제이 컨텐츠리도 독립 스튜디오를 만들겠다 이런 걸 하는 걸 텐데 이번 기회가 잘 될까? 잘 될지는 여러분들의 그 판단 앞에 쭉 나오는 거 몇 개 보면 되겠죠. 자, 우리 병원이 형, 보검이 형 화이팅입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